그렇게 대충 맞춰 결혼하면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 사실이 대번에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충 맞춰가며 한평생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취직할 때도 그렇다. 어떤 일이 적성과 흥미에 안 맞고 급여도 별로인데 단지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취업을 결정한다. 그러고는 대충 참고 버티면서 일한다. 버티지 않고 냅다 이직하면 훨씬 더 귀찮고 힘드니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다. 집을 살 때도 그렇다. 입지 조건이 별로이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니 대충 눈높이를 낮추자며 덜컥 집을 산다. 그런데 웬걸 입주하고 보니 집 자체도 하자가 너무 많고 교통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건 훨씬 힘들기에 대충 참고 살아간다. 이런 게 바로 대충대충 인생이다. 문제는 오늘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 평생 매사에 대충대충 하며 살게 된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하루하루 제대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에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 될 말이다. 단순하면서도 고효율의 삶을 살고 싶다면 대충대충이란 말은 반드시 사전에서 제거해야 한다. 꼼꼼히 따져야 할 건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하고 바꿔야 할 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력해도 소용없을까봐 두려운 것일까? 돈이 아까운 것일까? 실패가 두려운 것일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이다. 대충대충 살면서 일상의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이런 불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충대충이라는 인생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 및 판매회사 HP 최초의 여성 CEO 칼리 피오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사에 인류를 추구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만 탔고 호텔은 최고급만 선택했다. 내 회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빌딩이어야 한다. 그건 부를 과시하고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내 가치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 지역이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 내가 먹는 음식이 몸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건강 수준을 결정하듯이 내가 입은 옷이 어떤 품질인지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내가 선택한 배우자나 친구들이 내 품격을 보여주듯이 훌륭한 인생이란 대충대충이란 말이 없는 삶이다.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여성 작가 샤오홍을 좋아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재능이 무척 뛰어났지만 삶을 애워싼 운명이 몹시 기구해서 너무도 굴곡진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나는 너무도 좋아하는 마음에 그녀 삶을 탐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가졌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어야 할 텐데 왜 매번 똑같은 곳에서 넘어졌을까? 왜 늘 똑같은 수렁에 빠졌을까? 샤오홍은 수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장 큰 비애와 고통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대 고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여자인 것에 원인이 있다.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실패했다. 사실 당사자가 되면 자신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 샤오홍은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불행을 겪었다고 했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가 제3자인 눈으로 그녀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겪은 불행이 대부분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샤오홍의 성인식을
오늘날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쟁, 격동의 시대, 봉건적인 난존여비 사상 등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여성에게 커다란 족쇄가 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격동의 시대라 해도 힘들게 살았던 여자가 샤오홍 하나만은 아니었다.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회를 잡느냐는 데는 시대적 요소나 환경적 요소보다 자기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샤오홍은 평생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러면서 매번 똑같은 곳에서 어김없이 넘어지거나 망가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평생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샤오홍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무척 강했지만 역경에 직면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는 두뇌와 운명에 대항하는 결기가 부족했다. 늘 충동적이고 너무 피동적이었기에 삶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추었다 싶으면 또 어느새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밀어놓곤 했다. 그녀의 이런 선택은 하나같이 패착이었고 불행하게도 이런 실수를 평생 끊임없이 반복했다. 내가 볼 때 그녀가 불행했던 가장 큰 원인은 추위와 굶주림 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감정 표출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이나 작품보다 훨씬 더 유명해서 오늘날까지도 널리 회자되는 난잡한 사생활이었다.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나 외국 언론을 보면 마치 포르노 한 편 보는 듯하다. 그렇게 그녀는 자기 육체를 함부로 탕진하며 잠시 쾌락에 빠졌으면서도 늘 남 탓을 일삼았다. 만약 누군가 운명의 수렁 속에서 힘겹게 발버둥 친다면, 일어날 때마다 다시 고꾸라진다면, 그래서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면 다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자초했을까? 내 생각에 샤오홍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쁜 운명, 나쁜 결혼, 나쁜 남자, 나쁜 상사, 나쁜 친구. 이런 문제들은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기도 한다. 살면서 겪는 좋지 않은 관계나 운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몸에 좋은 영양분을 듬뿍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걸 흡수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말이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군터 프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부담이다. 그러니 좌절과 위기,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늪에서 배우는 진짜 공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처가 아물면 곧바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들은 항상 나쁜 남자만 만난다. 걸핏하면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매번 똑같은 이유로 실망하고 사직서를 던진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 교훈을 얻고 이를 마음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나중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꿀 수 있고 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단순한 삶을 살려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상처가 다 물었는데 계속 고통을 기억하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이는 개념을 혼동한 데서 오는 오해다. 내려놓는 것과 이익을 얻은 후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마음속 부담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를 겪고 난 후 얻은 경험과 교훈이다. 이 세상에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고생과 모욕을 감내하면서 얻은 교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패와 좌절에서 얻는 가르침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고 잘못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실수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인생이 아니다. 또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현명한 인간이 아니다.